리얼리티 트랜스핑 1-1 균형.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극복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자연 속의 모든 것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허나 자연의 균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은 불가능하고 균형력이 어디서 오는지 왜 존재하는지 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만 균형의 법칙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행운과 불운을 번갈아 겪는 삶에 성공에는 실패가 뒤따른다는 생각에 익숙해 있다. 이것은 모두 균형의 법칙이 실현된 것이다. 우주는 끊임없는 변화와 요동으로 충만하다. 낮과 밤, 밀물과 썰물, 탄생과 죽음, 심지어는 진공 속에서도 기본 입자들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 세상 전체가 펜듈럼의 집합이라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어떤 펜듈럼은 강하게 흔들리고 또 어떤 것은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각각의 펜듈럼은 이웃한 펜듈럼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또 그것에 자극을 준다. 이 시스템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 중에 하나가 균형의 법칙이다. 어느 날 내가 균형을 깨고 갑자기 한쪽으로 흔들리기로 마음먹으면 나는 이웃한 펜듈럼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불쾌감과 소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생각은 에너지를 방사한다. 물질도 모든 것은 에너지의 기반에 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어떠한 평가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와 중요성이 부여될 경우에만 잉여 포텐셜이 일어난다. 어떠한 대상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할 때는 그것을 성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산염 에너지는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속성을 인위적으로 지어내려 하고 이러할 때 잉여 포텐셜이 생겨나고 이것은 균형력을 바람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절벽에 서 있다 가정해보면 한 발만 실수해도 떨어지니 잉여 포텐셜이 형성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균형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균형력의 작용이다.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일 외에 자유시간은 꼭 필요하다. 휴식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하는 법도 모른다.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고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훨씬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일하는 시간 동안을 자신을 빌려주되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해라. 흠잡을 데가 없는 경지는 일의 성과를 좌우한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집착 없이 행동하라. 당신 내면의 관찰자인 지켜보는 자가 당신을 돕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또다시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 나의 내면에 지켜보는 자는 분리된 인격이 아니고 더 큰 자아인 내면의 관찰자는 배후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단순히 알아차리고 있다. 두 번째 테마, 불만족과 심판.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알아차리는 것은 좋지만 그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결점들이 마음을 괴롭혀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
잉여 포텐션이 생겨나고 그리고 균형력이 얼른 포텐션을 제거하려고 한다. 균형력의 작용은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는 데 맞추어지거나 아니면 약점과 싸우려는 노력에 맞춰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약점과 싸우는 쪽을 택하여 결국은 자신과 맞싸우게 된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려 애쓰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고 포텐셜을 제거하기도 어렵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가 된다. 자신의 소심함을 숨기려 애쓰면 더욱더 부끄러워지거나 반대로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허물없이 행동하게 된다.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을 때 자기 완성을 위한 동기로만 작용할 정도면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자신과 대치하는 것은 지극히 나쁜 일이다. 마음이 설치게 되면 영혼은 물러나 버리고 인생은 황폐해진다. 지금 당장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최소한 자신과 싸우기를 멈추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영혼과 마음이 동맹 맺을 수 있는 길이다. 불만족은 물질적인 방사이다. 불만족 인생 트랙으로 이끌리게 되면 불만은 더욱 깊어지고 이것은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바꿔놓을 수 없는 인생 트랙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남는 것은 오직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모여 앉아서 세상을 욕하고 좋았던 시절이나 추억하면서 이 안을 삼을 것이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낡은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불행은 불행을 가장한 축복이라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는 데 목표를 두라. 이런 환경을 즐기다 보면 낡은 습관은 이내 새 것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만약 끔찍한 일로 인해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없다면 쪽지에 글을 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는 찢어라. 새로운 습관을 기르면 긍정적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 에너지는 나를 긍정적인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좌절하지 말라. 자신의 각오만 더 자주 상기시켜라.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손님으로 왔다.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판할 권리는 그 누구도 없다. 이 당연한 사실을 나와 펜듈럼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불만을 야기한 파괴적 펜듈럼을 대적해서 나선다면 스스로 이를 그르치는 것밖에 안 된다. 순한 양이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과 맞설 필요는 없다. 펜듈럼이 나를 지배하려 하면 그것을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나 꺼버리는 방법을 택하라. 펜듈럼이 다른 펜듈럼과의 싸움에 끌어들이려 할 때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보라. 예를 들어 전시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전시실을 떠나 다른 작품을 감상하는 편이 훨씬 이익일 것이다. 세 번째 테마, 의존적인 관계.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그러하지 않을 때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푸른 식물과 아름다운 꽃나무들이 가득한 산골짜기를 거닐고 있다 상상해보자. 이 향기롭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나의 영혼은 지극히 평화롭고 행복하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는 나를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준다. 사랑이 의존적인 관계로 변하면 잉여 포텐셜이 생겨난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은 에너지의 압력 차이를 일으킨다. 의존적인 관계는 당신이 A를 해주면 나는 B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정의된다. 뭔가가 다른 것과 대비되고 비교될 때에도 균형이 깨진다. 열등감도 그러하다.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것과 대비되기 시작하면 균형력이 나서서 포텐셜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이 포텐셜을 만든 사람은 나이기에 균형력은 무엇보다 나를 겨냥하여 작용한다. 모든 갈등은 비교와 대립에서 온다. 처음엔 개인적인 불편에서 시작된 것이 급기야는 전쟁과 혁명으로 끝을 본다. 펜들륨이라는 놈은 대결의 상황이라면 언제나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으므로 대결을 조장하려 애쓴다. 나는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그 사이로 거니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꽃들도 나를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 없을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라. 그다지 즐겁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지도 모른다. 나는 꽃을 손에 놓고 싶은 강력한 욕망에 불타지만 이것은 금지된 욕망이다. 이러하면 사랑은 이미 멀어졌고 의존적인 관계만 남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끼어든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균형력은 균형을 회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지에는 상관하지 않고 희망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사랑의 감정을 응답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균형력의 작용도 더 강렬해진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할 필요가 없다. 다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럴 때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균형력이 나의 편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하지 않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이 이후에는 뭔가를 바꾸는 게 불가능해진다. 결론은 하나다. 나의 애정어린 감정이 응답받고자 애쓰지 말고 그저 사랑해야 한다. 첫째로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 말 것이며 그러하면 둘째로 균형력이 내 편이 될지 안 될지 조급해 할 일도 없을 것이며 셋째로 내가 방사하는 에너지가 그에 상응하는 나쁜 인생 트랙으로 끌고 가지도 않을 것이다. 자, 오늘 리얼리티 트랜스핑 1-1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와 인간들이 사는 물질적인 세계의 사이에 어떤 관계성, 호환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시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리얼리티 트랜스핑 1-2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